오늘 말씀드릴 것은 언론 자유 확대와 미디어 혁신에 관한 공약입니다. 정부가 가진 모든 언론에 대한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홍준표 정부의 국정 목표는 G7 선진국 시대입니다. G7 선진국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미래 비전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 자유 정진과 미디어 혁신을 위한 입장을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미디어 분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었고 파행적인 경영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2021년 42위로 40여 위원을 맴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언론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대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UN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언론의 권력의 언론 장악이나 간섭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과 정치로부터 언론을 완전하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서 언론의 자유가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일체 없애고 언론 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시대 미디어 통신 조직과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혁파하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7대 혁신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지분이 들어있는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연합뉴스 TV 등 7개사의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 방송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진국 시대에 걸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1TV와 EBS, 아리랑 TV 등을 통합하여 순수 공영방송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KBS 2TV와 MBC, YTN, 연합뉴스 TV, 서울신문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 부처로 분산 내지 중복된 기능을 조정 통합하여 디지털 글로벌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상과 권한 운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위 노영방송 현상, 언론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문제에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번째, 이 밖에 방송의 재허가, 재성인 등 현안사항, 디지털 미디어의 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은 따로 준비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부 발표문을 복사를 해서 기자분들 다 드려요. 다 드렸어요? 예.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예, 대의기한 정도원입니다. 예. 오늘 방송 문제를 주로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뛰어들 때 처음에 이제 인터넷 매체를 마이너 매체라고 폄하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좀 이 후보님의 좀 전체적인 언론관 그리고 언론사의 규모에 따른 현실적인 차별의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 장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정권 초기에 언론 장악하는 게 가장 정권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페이크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연하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뿌려지는 페이크 뉴스가 대한민국의 정론 언론처럼 행세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전부 가짜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 지금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언론의 자유는 이거는 무제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언론이 대한 피해 구제도 제대로 되어서 책임 언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으로 언론의 자유 확대와 미디어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소수 언론 독점 시대가 아니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환경이 복잡다단해지고 그리고 정부가 이걸 통제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자유시장론을 내세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정책 관련해서 하나 더 지금 KBS 1과 EBS 알량 TV는 공영방송으로 운영하고 MBC, YTN, KBS 2는 민영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누신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영국의 BBC가 있고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BBC나 NHK는 일종의 국영방송 형태를 띠긴 하지만은 이런 방송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방송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KBS 1과 EBS 아리랑 TV 이것은 순수 공영방송으로 NHK나 그리고 영국 BBC처럼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방송 체제로 만들고 나머지는 민영화해서 언론의 자유시장을 통해서 자유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방송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하고 재승인을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거 가지고 방송사 논조를 통제하는 그런 회단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방송이나 언론도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도태되고 또 운영이 잘 되면 인류 언론으로 거듭나고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다입니다. 오늘 원래 이 공약 발표 일정이 없었다가 좀 급하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개혁 공약 발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7대 국정과제 이야기할 때 방송 민영화 이야기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입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방송 민영화를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구체화시켜서 오늘 정리 발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경제대책, 외교, 국방, 사회문화, 그리고 대북 차례대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정국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그 상대 후보가 그 본인의 이제 배우자나 정모 문제도 있는데 이제 후보님의 그 배우자인 이순선 여사가 후원회장 하고 있는 거를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제 아내가 후원회장이었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제 아내가 후원회장입니다. 지금 후원회장 역할이라는 거는 과거처럼 돈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허물 삼는 것 보고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 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지각 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내가 이번에만 그 제 아내를 후원회장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 탄핵 대선 때도 후원회장이 제 아내입니다. 지금 후원회장이라는 의미는 돈 가지고 관리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지각 씨는 뭐 밖에 못 나오니까 그래 시비를 거는 거지. 하나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제 오늘 윤석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대거 영입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다면? 나는 답변할 가치가 더더욱 없다. 어찌 정치 새로 들어왔다고 새로운 정치하자고 그래 주장하시는 분이 20년 전에 구태 정치를 지금 반복하려고 하고 공천을 미끼로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시대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후보께서 중대한 결심이라는 말을 두고 이제 경선 불복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니, 당원 투표는 한 사람한테 하면서 어떻게 여론조사는 4번 투표합니까? 아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원 투표는 한 사람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4사람 다 한다면 여론조사 받는 사람은 4번 투표하는 겁니까? 투표는 한 번 하는 거지 무슨 투표를 4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상식에 반하는 짓을 하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투표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번을 투표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가상 양자 대결 그렇게 여론조사 문항이 이제 확정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식에 반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도 받아들입니까? 나는 선관위원들이 그런 상식에 반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캠프의 바람인지는 모르나 내가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당원 투표도 우리 4번 하도록 합시다. 1인 한 사람이 투표 4번 하도록 하자고. 대표님 지금 여기. 그 SNS에서 계속 설전 벌이시는 것도 이제 전두환 그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 지도부는 이제 호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반면에 이런 상대 후보 발언 때문에 이제 호남 민심이 돌아선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대응하실 만한 우리가 호남에 공을 들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날라들어온 후보가 3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어요.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래 놔놓고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그 후보 자격 있습니까? 예. 그 방금 질문하고 좀 연계된 부분인데 방금 전 3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났는데 그 직거하던 이낙연 대표가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나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 힘도 보태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런 상황 정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상당수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상대 진영을 결속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것 또한 대선의 큰 악재입니다. 참 어이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죠? 여기는 어디에? 서울신문 예? 서울신문
한번 비녀가 되면 좋겠네요. 그럼 정부가 사장 인선에 간섭도 안 하고 기자들이 전부 투표해서 사장 선임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YTN도 똑같고. 자, 고맙습니다.